여러분들이 선택한 DC형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운용이라고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용은 누가 해주냐? 금융회사가 해줄까요? 회사가 해줄까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돼서 이 중간에 목돈으로 빼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퇴직연금제도는 중도 인출 자체가 일단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소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 3층 연금제도 안에서 2층 연금 자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 수업 콘쌤 김봉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이 3040 연금 초심자를 위한 김봉곤의 연금 수업 기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 영상을 접하는 분들은 영상이 너무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뒤로 가기를 누르는 경우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일단은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금 소득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들은, 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연금 이미 익숙할까요? 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은 이 퇴직연금 제도에 도입된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퇴직연금이 도대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 퇴직연금에 대한 종류,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퇴직연금이다라고 한다면 DB형 있고요, DC형 있고 IRP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하면 DBDC, IRP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DB형의 경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뭐가 확정됐냐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수령할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다가 여러분들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뭐가 지급된다? 퇴직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퇴직금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이 사용자, 즉 회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면 연봉 수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했을 때 연봉보다 퇴직했을 때 연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요 소득에 대해서 뭐가 곱해진다? 근속연수. 그래서 입사했을 때 뭐 300만 원이었는데 뭐 퇴직했을 때 내가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근속연수 곱해서 지급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고요. 과거로 표현하면 얘네들을 법정 퇴직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높은 뭐 흔히 뭐 이제 교재 내용들인데 이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DC형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 뭐가 확정됐냐면 기여금이 확정됐는데 이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납입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요, 근로자가 개설한 DC형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줍니다. 자, 입금할 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입금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매월 쪼개서 입금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DC형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운용이라고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운용. 자, 그러면 운용은 누가 해주냐? 금융회사가 해줄까요? 회사가 해줄까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매월 또는 퇴직금을 이렇게 입금을 해줘요. 얘를 뭐라 그런다? 기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여금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매년 인상될 확률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기여금의 수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운용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운용이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금을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예금 금리만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자, 내가 공격적인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안전한 거랑 위험한 거 섞어가지고 장기 운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퇴직했을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수준은요, 회사에서 지급한 기여금과 여러분들이 운용해서 만들어낸 운용이익이 합산돼서 얘네들이 모두 다 퇴직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퇴직급여는 몽땅 다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운용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는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씩 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이 좋으면 퇴직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수익이 낮으면 이때는 뭐 손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DB를 선택할지 DC를 선택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운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DC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섣불리 DC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DB형을 선택하시고요. 나의 회사는 선택지가 없다. 그냥 왔더니 DC형만 하랜다. 자, 그때는 일단은 운용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 DC형 안에는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용과 관련된 공부들 사실 영상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내 퇴직금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세우게 되면, 퇴직했을 때는 이제 어느 계좌로 지급받게 되냐면 IRP 계좌라고 하는 곳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 퇴직금의 경우도 IRP 계좌로 가고요. DB형도 IRP 계좌로 가고, DC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IRP 계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DC형에 있는 금융상품들을 몽땅 다 현금화 시킨 다음에 IRP 계좌로 옮겼어야 되는데, 최근에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상품들 매도하지 않고 고스란히 IRP 계좌로 옮겨서 다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전에 대한 이러한 불편함이 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는 연금저축처럼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그러한 IRP 계좌를 우리는 흔히 개인형 IRP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리고 이 퇴직금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때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요, 뭘 요청하냐면 IRP 계좌 확인서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내 퇴직금 싸줄게, 그 계좌 가입한 확인서를 나에게 제출해다오. 그때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그 IRP 계좌 확인서 제출하면 퇴직금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를 우리가 흔히 퇴직형 IRP라는 이름을 쓰고요. 자,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IRP 계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납입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가입한 IRP 계좌에 그냥 퇴직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좌를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용도를 구분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퇴직연금의 종류는 DB, DC, IRP가 있고요. DB는 내가 할 일 하나도 없고, DC는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급여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고요. 자, IRP 경우는 내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는 용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도 선택한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퇴직금과 관련돼서 이 중간에 목돈으로 빼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 자체가 일단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집 마련할 목적으로 일단은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자금에 대한 활용, 세 번째로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출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은 목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소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산층연금 제도 안에서 2층 연금 자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목표 노후 생활비를 설정하자라고 한다면 한 월 300만 원 정도 우선 받고자 합니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1층 연금이라고 하는 공적연금에서 한 월 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200만 원은 일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 개인연금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만약에 연간 1,8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자, 미래 시점에 1억 8천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써야 될 돈들도 정말 많은데 내가 연금저축에다가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개인연금의 자금들을 언젠간 많이 채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 어느 정도 퇴직연금에서 충당을 해주게 되면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목돈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퇴직연금을 중간 인출, 중도 인출해서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쌓여 있는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노후소득을 위해서 조금 합산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금이 빠져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해서도 일단 최소한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을 좀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퇴직연금 계좌를 도대체 2개를 굴려야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2개를 굴렸을 때랑 그 다음에 1개로 합산해서 굴렸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개인 IRP를 개설해서 쭉 납입하다가 이 퇴직 시점이 오게 되면 그냥 신규로 하나 개설할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걸로 합산해서 그냥 운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각각 구분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돈을 내가 원하는 소득 재원을 인출하고 싶은데 내가 골라서 인출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 해주시면 그때 정답은 골라서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의 속성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 얘네들은 세금이 없어요. 그냥 원래 비과세인데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해서 내가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라고 가정하면 세금 없는 금액들이 먼저 일단 몽땅 다 빠져나가게 된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자금들입니다. 얘네들은 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소득세 과세될 때 연간 1,500만 원 넘기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중요한 건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나갈 때는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목돈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 재원이 바로 이연퇴직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들은요, 어차피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세금을 줄이려면 그래도 연간 1,500만 원을 신경 쓰면서 자금을 빼야 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IRP 계좌와 퇴직 IRP 계좌를 구분했을 때 내가 이제 연금을 한번 인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은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뭐 개인형 IRP 계좌에서 빼든 퇴직 IRP 계좌에서 빼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출 한도나 이런 것들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먼저 인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인출 순서를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보게 되면, 자, 개인 IRP 계좌에 있어서는 연금소득세 1,500만 원 기준으로 인출을 해야지 세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IRP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한번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 가지고 내가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1,5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일정 부분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디에 자금들을 활용하면 될까요? 바로 퇴직 IRP 계좌에 있는 그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상금 통장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좌 용도를 구분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1,5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쓰시면은 그때는 퇴직 IRP 계좌에 있는 자금들을 인출해서 비상금 용도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계좌로 각각의 용도를 구분하게 되면요,
좀 다소 유연한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만약에 하나의 계좌에다가 몽땅당 혼용해서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일대는 내가 인출 순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는 이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에서 싹 빠져나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이연퇴직 소득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물론 내가 적정선에서의 인출 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필요한 자금이 더 생기게 되면 사실 퇴직금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자금들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활용 용도에 따라서는 나는 뭐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래, 이번에는 이연퇴직 소득이 빠져나가니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바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 자, 이때는 이 퇴직금을 이제 인출했었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도를 조금 낮추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이 연 1,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내에 수령했을 때 세금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소득세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자금들을 인출할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계좌에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내가 특정 자금들을 인출하고 싶더라도 결국에는 계좌의 인출 순서에 맞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정 자금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제약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그래도 구분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만들지 두 개를 만들지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는 별도로 하나 구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별도의 IRP 계좌나 연금저축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